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일출 명소에서 포항의 해양 생태계와 관광을 책임질 미래 먹거리로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호미 반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오늘 이야기 나누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 자리했습니다. 이주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최능길 기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의 주제 영상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호미반도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호미곶 상생의 손을 중심으로 포항 구룡포읍과 장기면, 동해면을 품고 있는 호미반도.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수려한 자연환경과 해녀사와 해양신앙, 유배문화 등 인문학이 함께하는 보석 같은 곳입니다. 자, 정식 명칭이요.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입니다. 아마 이름만 들으시고는 순천만 국가정원 혹은 울산의 태화강 국가정원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비슷한 건가요? 다른 건가요? 육지에는 국가정원, 그리고 바다에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 사실은 대상과 근거법, 그다음에 이제 목적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원은 수목원 정원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그 어떤 산림이나 수목에 대한 어떤 지속 가능 관리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금 조성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경우는 해양 생태계에 대한 보전과 관리, 그리고 해양 생물에 대한 보호와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대상이 자연 그 자체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남일 부시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포항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죠.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경상북도 5개 시군 해안선이 한 568km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한 38%가 우리 포항이 차지하고 있고 그 38% 중에서도 호미반도가 포항시 전체 해안선의 반 정도로 4개 옆면에 걸쳐져 있거든요. 제가 한번 도표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호미반도가 이 동해면, 호미곶면, 구룡포읍, 장기면 4개 옆면을 끼고 있는데 이 해안선이 따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해양 생태, 인문, 그다음 경관 자원을 잘 활용해서 지속 가능하게 우리 포항 지역의 미래 그리고 특히 또 어촌 주민들의 어떤 그런 인문 자원도 잘 보존하고 또 바다에 있는 수중 생태계를 좀 보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총체적인 사업을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주로 해양생태계법상의 어떤 그런 주 사업을 말씀한다고 하면 포항시 입장은 그것과 또 연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삶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촌의 경관 개선까지 같이 함께 이렇게 융합시키려고 하고 있고 특히 만약에 국가사업으로 만약에 그게 진행된다고 하면 또 그런 사업들은 또 지방 비사업으로 같이 붙여가지고 이 지역을 좀 영일만 대교 시대에 새로운 어떤 랜드마크로 특히 생태와 생물로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걸 만들려고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포항이 산업도시, 철강도시 이 이미지에서 이제는 바다 자원을 좀 활용하고 생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되는데요.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포항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서해 같은 경우에는 이 가로림만도 이 국가정원, 해양생태정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곳은 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서해와 남해는 이 갯벌도 있고 이 생태 보호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전에도 이야기가 많았는데 동해 중에서도 호미반도를 선택한 이유, 호미반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동해를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해는 사실 깊은 수심과 그리고 이제 넓게 펼쳐진 이 외해를 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중 생태계를 사실은 수중 생태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비전 수립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생물에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특히 이제 우리 호미 반도는 그 한반도의 가장 최동단에 있는 마니자 반도이고요. 이 해안 단고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호미곶 면고 앞에 해역에는 조간대가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데 이 조간대의 해양 생태계적 특징이 또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해는 해양 생물이나 어떤 특정 것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게 또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갯벌 말고 우리 이 호미곶의 경우는 이 굉장히 상징성도 있고요. 해안 단구 그리고 이런 조간대 이런 어떤 특징들을 해서 직접적으로 좀 관찰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의 생태 탐방과 그리고 이제 교육의 어떤 거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남일 부시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의 과정은 어땠고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그 예비 타당성 제도가 아주 국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런 장기 사업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국가에서 심사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포항시하고 경상북도가 3년 이상 준비를 했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3년 이상 사실은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 해양 생태계 법상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이주아 박사님 말씀했듯이 그런 우수한 것들이 분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해양 보호구역으로 먼저 좀 지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린 프로텍티드 에어리라고 MPA라고 하는데 해양 보호구역을 우리가 먼저 지정을 했죠. 그래서 전국에 지금 현재 33개의 해양 보호구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해안은 몇 개 없습니다. 그전에는 울릉도하고 저 위에 이제 강원도 지역 한 개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그 호미곶 일대하고 울진 나곡 1, 3리를 해양 보호 추가로 지정하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생태 생물 자원에 대해서 조사를 했죠. 그게 나온 게 바로 대바다말이라든지 새울말이라고 잘필류죠. 네. 그런 해초대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해저류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청어가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고래가 많이 서식했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차근차근하게 준비해 왔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해녀가 많다고 하면 제주도로 인식하고 있지만 육지에서 가장 많은 해녀가 바로 포항에 있습니다. 그런 해녀 인문 자원도 우리가 발굴해가지고 기록하고 보존하고 그 외에도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했는데 해양 교육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부터 블루카본 해양 생태학교하고 스노클링을 이제 아이들이 와서 그런 안반 생태계를 볼 수 있도록 스노클링 지원센터 올해 2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우리가 이 해양 생태 공원이 지정되기 전에 먼저 이 해양 교육, 해양 생태 교육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 어촌계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3년간 우리가 준비해왔고 각계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고 또 주민 공청회도 거쳤고 해서 하여튼 이 사업이 영일만 대교와 연계해서 우리 포항의 산업 철강 도시에서 생태 해양 인문 문화 도시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넘어야 할 산이 또 큰 산이 하나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가 못된 사업들 대부분이 이 지역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이야기지만 이 경제성이 없다. 투입한 국비 대비해서 이 경제성이 부족하면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 최종 통과돼서 국비를 받으면 좋겠지만 국비를 만약에 받지 못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이 포항시의 이 대책 또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 중에 포항시가 이 경제성을 많이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체 사업들 어떤 걸 또 준비하고 계신지 그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물론 어렵지만 현 윤석열 정부의 이 국정 과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국가해양 정원이 돼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지금 충남의 가로림만, 우리 경북이 지금 영일만, 그 다음에 지금 전남은 그 여자만 요 세 군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저희들이 통과가 된다고 보고 있고 통과를 위해서 같이 학계라든지 여러 전문가들하고 노력을 해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하여튼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또 저렇게 다시 수정해서 또 계속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통 선정이 안 돼도 뭐 재수정해가지고 2, 3단계로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현 정부 핵심 사업이니까 저희들은 꼭 통과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중요한 거는 지금 어천 쪽이 많이 항폐화돼 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어천을 좀 활성화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거기에 있는 어천계 주민들하고 또 청년에 돌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기여센터라든지 이런 거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특히 동해안이 아까 우리 이주아 박사님 말씀했듯이 이게 하나 연결돼 있는 울릉독도가 중요한 것 같지만 울릉독도하고 연계해서 호미반도 가장 최단거리잖아요. 그래서 울릉독도와 이 호미반도와 또 우리가 울진에 있는 왕돌점하고 이 전체 연결돼 있거든요. 바다는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우리가 설득력을 갖춰서 주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통과는 우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해양 생태계를 나눌 적에 보전과 활용의 측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해양 생태계 보전에 대한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주아 박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호미반도에 해양 환경 또 생물들 보존해야 될 가치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시급성 부분에 있어서와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미곶 해역 일대에는 그 개바다말 군락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 때도 그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개바다말 군락지, 개바다말이 왜 중요하냐면 해양 생태계의 가장 기초적인 이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이 해양 생물이 와서 그러니까 서식을 하고 또 산란을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최근에 이 갯녹음 현상과 물려서 그런 것인지 이게 굉장히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보전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면 그 동해안권 사실 전역에 걸쳐서 나타나는 해양 생물 바다 거북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전역에 나타나지만 사실은 포항 지역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그 호미 반도 그리고 호미곶의 어떤 중요한 보호 대상 해양 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해양 생태계 보전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런데 이게 보전이라는 것을 봤을 때 부시장님, 해양 생태계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문학적 가치가 분명히 있죠. 특히 장기면, 동해면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역사가 어우러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해녀 문화 또한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가치 중에 하나인데요.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장기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천에 지금 연어가 동해안 지역에 지금 50천이든 뭐 양양천이든 왕피천에 쭉 올라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원래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는 그 연어 방류 행사를 원래 장기천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하고 민물이 많은 기수역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그게 전통적인 옛날에 마을숲이 엄청나게 많이 해안에 마을숲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거든요. 그걸 기회로 마을숲도 좀 복원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이게 보면은 그 장기업성 같은 경우는 배 일대 바다를 일출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유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업성 복원하고 연계해서 그런 바다 생태 자원까지 함께 답사 프로그램도 마련할 생각이고 이제 우리 동해 바다 특히 호미반도 같은 경우는 해양 생태를 해녀분들이 지켜왔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지속 가능하게 해녀 문화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오늘 이 사업에 한동해 해녀 문화원을 그게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뭐냐 동해안 전체 해녀 문화의 어떤 그런 역사성과 또 아니면 또 거기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콘텐츠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함께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구룡포 어천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2도비를 넣어서 그 해녀 비즈니스 타운을 한 40억 규모로 새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체험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지방비 사업도 함께 나가기 때문에 이런 그런 호미반도 국가 해양 생태 정원 사업과 아까 그런 인문 자원, 생태 자원 또 그 살아가시는 그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엮어주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점으로 흩어져 있던 것들을 선으로 연결하는 어떤 그런 작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인문자원의 경우에는 보전하기 위해서 대규모 좀 예산도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데 이 반면에 생태자원은 이 보전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개발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개발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생태자원 보전에 있어서
좀 상충된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박사님. 말씀대로 보전과 개발은 사실 공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분법적인 어떤 접근이 아니고 보전과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보전과 현명한 활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지금 보전이라는 것을 위해서 지금 있는 그대로만 그냥 그대로 두는 것만이 과연 답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해외에서 이런 어떤 자연 그대로의 보존을 하면서 이거를 잘 관리하면서 이거를 생태 탐방으로 연결을 하고 교육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사례를 들면은 와덴해를 들 수가 있는데요. 와덴해는 어떤 지역 간이 아니라 국가 간 해서 유럽의 3개,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이 3개의 국가가 같이 협력해서 이 바다를 지켜나가고 이 자연을 지켜나가는 것을 바로 생태 탐방과 연결을 하고요. 그래서 교육과 탐방 이런 거점, 그래서 아이들의 인식들을 바꿔 나가는 이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 나은 보존을 위한 개발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보존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다면요, 지금부터는 활용에 대한 측면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최룡규 기자가 짚어줄 부분이 있죠? 네, 보통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비도 들어가지만 지방비가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 호미반도 국가정원 사업 역시 예타 대상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 지방비도 한 60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국비가 대거 투입되고 나서 운영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면 효과를 못 내면 어떡하냐. 실제 경북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됐던 3대 문화권 사업들이 각 기초 지자체마다 운영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또 호소하기도 했고, 이 덕실마을 포항에 70억 원이 투입돼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상황이 좀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관광 효과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도 벌어졌거든요. 운영비에 대한 부분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지? 국비가 수반된 지방비는 당연히 수반되는 아마 그 보조율은 한 7대3으로 네. 될 예정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결국은 그 아까 4개 읍면에 흩어져 있고, 아마 충남이나 전남은 그 기초자치단체가 2개 걸쳐져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포항시 한 군데고요. 4개 읍면을 잘 활용을 같이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보기에는 아마도 해양교육법도 시행되고 했으니까 이런 해양교육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재단법인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통해안 지역에 어떤 해양교육을 연계를 하고 또 울릉도도 연결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호미반도 해양 같이 뭐 호미반도 해양 뭐 교육재단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전체를 통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뭐 타 지역도 있기 때문에 운영도 국비 보조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뭐 함께 타 지역과 연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3대 문화권 사업은 저도 문화국장 할 때 좀 일부 추진했지만 여러 군데가 좀 이렇게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좀 추진해야 되는데 좀 시군별 다 좀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비판은 수용해야 되고, 또 우리가 수익 사업으로는 그 프리다이버 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로 수도권만 프리다이버 센터가 가평에 있고 용인이 있는데 한강이나 우리가 처음으로 공공시설로 지을 생각이거든. 그래서 아마 여기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프리다이버를 배우고 또 들어가가지고 생태 탐험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인데, 뭐 그런 수익 구조라든지 아니면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사업이 확정되면서 좀 더 고민을 해 나가야 되고, 아까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역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기도 하고 자주 듣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 지역 안에 있는 어촌, 농촌들은 더욱더 낙후되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아마 힘들어하시는 주민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박사님께서는 주민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죠? 어떤 점들 또 바라시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야기도 좀 듣고 싶네요. 네, 저희가 그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을 계획을 하면서 약 1년간 한 최소 4번 이상을 저희가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면서 또 기대를 했던 부분이 해양 환경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나빠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보전에 대한 시급성을 주민들 입에서 직접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생태계에 대한 보전을 기반으로 하는 해양생태공원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크게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미반도 내에 또 여러 가지 이 지역 안에 여러 가지 자원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런 해양생태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이것들을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이렇게 엮어가고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지역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만 해도 교통체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앓고 있다고 그런 이제 토로들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것들이 활성화됐을 때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해양 생태 탐방 버스가 있습니다. 이 생태 탐방 버스는 이 지역 전체를 이제 아울러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실제 관광객들이 자연 보전, 환경 보전에 행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생활의 편의까지도 조금 지원을 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교통 부분 또 이야기하시니까 사실 이 부분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에 있어서도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일만 대교. 이게 관광객의 접근성이 좋아야 이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예타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일만 대교를 건설하게 되면 호미반도에 접근하는데 아무래도 더 편리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다. 여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영일만 대교는 하나의 이제 랜드마크로서 이제 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그냥 패스 지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좋은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어야 사람이 머무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크게 잡은 게 호미반도의 해양 생태다. 해양 생태를 잘 우리가 관광객이든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해서 저희들이 호미반도 국가 해양 생태 정언을 이제 한 거고요. 저희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양안이 이렇게 되고 하면 다른 뭐 예를 들면 국립바다도서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으로 국립바다도서관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연계해가지고 하여튼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산업으로 우리가 포스코가 일군 포항이라고 하면 해양 생태 가지고 제2의 어떤 그런 그 포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여수 밤바다 여수가 지금 최고 핫한 장소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수가 있는 해양 생태라든지 인문이라든지 여수 밤바다라든지 이런 걸 잘 활용한 거기 때문에 우리도 영일만 친구라는 어떤 그런 좋은 소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영일만 그 친구 채백호 기념관도 만들어서 또 여수 밤바다 보면은 미남 크루즈가 이렇게 운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안에 저희들이 영일만 대교 밑으로 해서 호미반도까지 와가지고 잘하면 경주 문무대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연안 그 관광선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잘 된다고 하면 전체 지역이 같이 아우러질 수가 있고요. 특히 문무대항 같은 있는 경주대항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립선부 해양역사공원이 이번에 추진이 국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연계가 되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문무대항 경주, 호미반도 또 울릉독도 하나 해양교육 생태에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메카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가해양생태공원과 영일만 대교가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사업 내용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마무리로 덧붙이실 내용들에 대해서 한 말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주아 박사님께 들어볼까요? 국가해양생태공원 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고요. 이 사업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여기서 어떤 것들을 많이 느끼고 가고 그래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반드시 성공 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해양 생태 탐방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만이 과연 좋은 것이냐. 사실은 환경을 결국은 조금씩 파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밸런스를 맞추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초기에는 어떤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초기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좀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때는 실제적인 어떤 생태 탐방의 어떤 질을
위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이런 생태 탐방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생태 탐방에 들어가기 전에 일정 시간이나 이상 교육을 좀 받고 그다음에 해양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호미반도 생태 탐방을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모습들이 되게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철저한 어떤 예약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받아서 이 인원을 조금 한정하면서 하는 것들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이거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식이 되고 그런 것들이 실제 결과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환경을 먼저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이 먼저 선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남일 부시장님께서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게 이제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재원이 바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주로 저는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식품의 바다, 착취의 바다가 아니고 정말 해양과학과 해양생태의 바다로 우리가 잘 알리고 또 보존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저희들은 현재 호미반도 아까 해조류 채취 문화를 지방문화재 등재를 하기 위해서 이미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있는 가치를 잘 보존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 특히 인재 양성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 포항해양과학고를 그 한국해양 마이스터로 선택했지 않습니까? 해양 교육.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경북대하고 하는 블루카본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서 경북대 해양 캠퍼스를 이 지역에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서 해양 교육 그다음에 또 인재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같이 유치해가지고 지속 가능한 우리 호미반도 만드는 데 한번 최선을 다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최영 기자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아무래도 이 보전과 개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사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세계 자연유산 중에 하나인 문화유산 중에 하나인 마추픽추 생각이 났는데 오히려 입장객을 제한하면서 가치가 더 높아진 이 사례도 있다. 그래서 포항의 경우에도 호미반도에 대해서 무조건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전해서 가치를 더 높일 거냐 하는 부분도 우리 포항 시민들이 함께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부시장님이 언급했던 이 채백호 선생님, 저는 영일만 대교와 이 호미반도를 연결했을 때 채백호 쇼를 영일만 대교 앞에서 호미반도까지 좀 하면 어떨까? 게다가 이 영일만 친구뿐만 아니라 이 낭만에 대하여를 느낄 수 있는 위스키를 마실 수 있는 색소폰 소리가 들리는 이런 인문적인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만한 아까 연어 이야기를 들으니까 강산혜 씨도 섭외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양한 세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 소재들을 좀 발굴해서 알리는 게 이 포항 호미반도의 예타 통과에 저는 핵심 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사항만이 아니라 오늘은 관광 상품에 대한 날카로운 아이디어도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자, 호미반도는요, 우리 해양 생태계와 관광 자원으로서 우리 포항 시민들에게는 자부심과도 같습니다. 이게 비단 포항의 자부심을 넘어서 많은 국민들이 찾을 수 있는 명소와 국가 자원으로서 잘 준비되고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